177페이지 37번부터 36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36강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36강, 즉 177페이지 37번부터입니다. 37번 소결광 제조할 때 적용하는 상부광 사용 목적으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이 상부광을 왜 거기에 조금 그러니까 미세한 광석보다 바로 밑에 좀 반광이나 좀 큰 광석을 거기에 까는 거예요. 이거는 화격자가 고온이 되면은 달라붙어 버리겠죠.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번이 틀렸어요. 납은 화격자면에 그레이트 바지요. 통기성을 양호하게 해줍니다. 다 용융 상태의 소결광이 그레이트 바, 이게 화격자 봉입니다. 화격자 봉에 접착되지 않게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착이라고 하는데 약간 녹아서 달라붙는 걸 말합니다. 화격자 공간으로 원료가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간의 공간 매움을 방지합니다. 자, 여기에서 소결광 이거는 이 밑에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주관식 실기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소결기 대차 하부면에 까는 그 밑바닥에 깔아두는 8 내지 15mm의 소결광이다. 요것도 어떤 데는 뭐 8 내지 20mm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회사나 이런 규격이나 이런 데 따라서 여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느 한쪽 8 내지 15, 8 내지 20 해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거 한 가지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차가 있다는 것은 알아주세요. 화격자, 그레이트바에서 소결광의 융착을 반지, 융착 또는 소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결광 덩어리가 대차에서 쉽게 분리되게 합니다. 나중에 배광하면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달라붙어 버리면 안 되겠죠. 화격자 사이로 세립원료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신원료에 의한 화격자 사이의 구멍 막힘을 방지한다. 자, 요런 것들을 실기 시험에서는 한 4가지 정도를 적어라 요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주관시로 적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이해를 하거나 암기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암기도 이해를 하고 암기가 되는 것이죠. 자, 37번 그 다음에 39번 소결용 원료 자용성 소결광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자용성 소결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래 고로 조합할 때는 석회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석회석은 말이죠. 광석의 불순물이나 돌성분 같은 그런 철광석 녹일 때 그런 불순물이나 돌성분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슬래그로 위에 떠줘야만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석회석 자체는요, 이게 이제 분해할 때 CaO 플러스 CO2가 됩니다. 흡열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자용성 소결광이라는 석회석 중에서도 생석회 CaO, 이게 철광석 가루하고 결합해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물론 철광석을 녹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크스와 산소와 결합해서 CO나 CO2가 철광석을 환원하고 녹이는데, 여기에 소결광에 생석회가 더 들어있으면 생석회 이 자체가 열을 또 내뿜어 줍니다. 그래서 슬래그 만드는 것 외에도 열을 내뿜어서 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황이 안정되어 있어야 고온 송풍을 할 수 있습니다. 탈황률이 향상되어 선철종의 황을 줄일 수 있다. 이 CaO는 황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소결광 중에 페이얼라이트, 이 페이얼라이트가 문제인데 이거는 철감남석이라고 합니다. 철감남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치밀해요. 그래서 산화성이 크고 뭐든 간에 이게 쉽게 말하면 피환원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소결광에서 자용성 소결광하고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라 하소된 상태에 있으므로 노안에서 열량 소비가 감소한다. 그렇죠. 하소라는 그 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열량 소비가 감소합니다. 자, 자용성 소결광 염기도 조절을 위하여 석회석 중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생석회입니다. 씨예요. 첨가한 소결광으로 비환원성이 우수합니다. 이 몇 번 했습니다. 비환원성이 우수합니다. 그 다음 연료비 절감 생산성 향상됩니다. 아마 문제 은행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자용성 소결광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소결광에 정확하게는 생석회가 섞여 있어서 비환원성이 우수하고 연료비 절감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답인데 그렇게 생각이 안 날 때는 소결광에 그렇게 석회석이 첨가돼서 철광석이 잘 녹도록 해준다. 이렇게만 해도 맞습니다. 철광석의 비환원성 여기에서는 P자를 붙인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철광석 자체가 환원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고로 이제 기술자들이 거기에 이제 조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코크스에 의한 시오가스가 철광석에 가서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건 비환원성이라고 합니다. 기공률이 크고 그래서 소결광을 만드는 거예요. 기공률이 크고 입도가 작을수록 해놨다는 아주 작다는 게 아니고 소결광이 만일 8에서 뭐 25다 이러면은 그 중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는 입도가 좀 작을수록 좋고 균일할수록 좋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산화도가 높을수록 좋아집니다. 철광석이 산화도가 높다는 것은 환원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환원 어려운 철감남석 철감남석은 페이얼라이트인데 Fe2SiO4입니다. Fe2SiO4인데 요거나 타이타늄 화합물 등은 그러니까 Fe2SiO4이 철감남석 페이얼라이트입니다. 요거하고 타이타늄 화합물 요것은 피환원성을 나쁘게 합니다. 이 타이타늄 이거 지금 그 KS 규격에서는 타이타늄이라고 하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어떤 책에서는 티탄이라고 해놨을 겁니다. 그럼 당황하지 마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자, 178페이지입니다. 자, 41번 코크스로 연소실 구조에 따른 분류방법 중 순환식인 것은 해놨습니다. 순환식은 코퍼스식입니다. 코퍼스식. 요 조금 코퍼스식도 있고 쿠퍼식도 있는데 여기서는 코퍼스식입니다. 내연식 열풍로입니다. 이 내연식 열풍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는 코퍼스식이 있는데 내연식 열풍로는 여기서는 순환식으로 뭐냐면 예열식 축열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개 도움 안에 있는 열풍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움 둥근 기둥 안에 그러니까 예열식하고 축열실이 동시에 있습니다. 한 곳 안에 예열실, 축열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개 덤 안에 있는 열풍로를 우리는 내연식이라고 합니다. 내연식. 그래서 여기 좀 복잡합니다. 요즘은 대형화될 때는 부적합합니다. 이게 코퍼스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내연식
자, 열풍로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왜? 한 곳에 두 개가 다 있으니까 구조가 복잡하고 연소실, 추결실 사이에 분리벽이 있어 거기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연식을 안 쓰고 외연식을 씁니다. 요즘은 내연식 안 씁니다. 외연식을 씁니다. 외연식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요즘 최근은 외연식입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최근에는 뭐냐면은 외연식입니다. 내연식을 안 씁니다. 자, 44번, 43번. 집진기의 형식 중에서 집진효율이 가장 우수한 장치인 것은 내놨습니다. 자, 가장 우수한 장치는 아무래도 전기집진기겠죠. 자, 전기집진기 요것도 그림으로 실기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림에 보면 방전전극판은 플러스로 되어 있고요. 방전전극판은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집진전극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 고압의 직류전압을 걸면은 이 팍팍 순간적으로 그게 이제 방전이 일어나는데 번개처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 방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방전이 발생하면 가스 중의 먼지 입자가 분리되어가 이온화되어서 집진극에 달라붙는 설비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코로나 방전입니다. 전기 집진극. 방전 전극판이 플러스고요. 집진 전극본이 마이너스인데 고압의 직류전압을 탁 걸어주면 번개처럼 코로나 방전이 발생합니다. 가스 중에서 먼지 입자는 분리되어 가지고 이온화되어 가지고 집진극에 달라붙는 설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기 집진기의 원리라고 합니다. 집진극에 부착된 분진 입자는 타격 시 진동으로 하부 호포에 떨어져 모아진 후 외부로 배출되며 이 전기 집진기는 집진 효율이 아주 우수합니다. 단 뭐냐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가스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하면은 아직도 전기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그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만은 그 원자력 발전이 전기요금이 굉장히 싸요. 그럼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한 날에 전기요금이 비쌀 때는 이 전기집진기 쓰면은 상당히 전기요금이 부담이 될 거예요. 자, 45번. 고로장입 벨리스 이거는 벨이 없는 겁니다. 벨리스형 요즘은 벨리스를 씁니다.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요것도 실기에 종종 나올 수 있겠죠. 대형 고로에 사용합니다. 대형 고로에 적합합니다. 대형 고로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성형 원료 장입에 최적이다. 성형 우리 소결이나 이런 거 성형을 했잖아요. 그죠? 성형 원료 장입이 최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또 장입물 분포를 중심부까지 제어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설비비가 종이었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논의 중심부까지 장입물 분포 제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장입물의 표면 형상을 바꿀 수 없어 가스 이용률이 낮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요즘은 대형에서는 전부 다 벨리스형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이 객관식이지만은 이런 게 주관식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그냥 맞히면 된다는 식으로 너무 근성을 하지 말고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47번. 고로논에서 고로논의 조 분위기에 해당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고로는 환원성입니다. 제강조업은 산화성 분위기입니다. 고로는요, 환원성입니다. 환원성. 제강은 그 산화물을 산소를 불어넣어 가지고 제거합니다. 산화성 분위기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49번. 고로 조업할 때 발생하는 냉입사고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냉입이라는 거냐 노상의 그거는 이제
쇳물이 녹아서 이제 거기에 모입니다. 임시로 저장되었다가 이제 당도를 통해 가지고 배출해 가지고 제광 공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열이 현저하게 낮아져 버리니까 이게 이제 출선이 안 됩니다. 이 고로조발 때 발생한 냉입사고 발생 원인이 뭐냐? 날바람, 방락으로 인한 노황, 부조로 발생한다는 맞습니다. 풍구나 냉각반이 파손되어 가지고 노원의 그 냉각수가 그 노원에 침수해서 생겼을 때 냉입사고가 발생합니다. 다 갑자기 연료칩 증가하면은 노원의 열 밸런스가 회복 때문인데 이건 아닙니다. 고로조업에서 돌발 휴풍으로 장시간 휴풍한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직 온도가 정상으로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냉이 다시 한번 보면은 노상부 열이 현저하게 낮아져 일어나는 사고로 다수의 풍구 폐시한 후 정상조까지 복귀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현상이 냉입입니다. 노상부 열이 현저하게 낮아져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수의 풍구를 폐시한 후 정상조까지 이제 복귀시켜 줘야 됩니다. 냉입의 원인을 살펴보면 노내 침수, 노내 거기에 이제 노상분인데 물이 들어갔습니다. 장시간 휴풍에서 노내 침수가 돼서 이게 이제 잘 안 된 거고요. 장시간 휴풍이었기 때문에 온도가 잘 안 올라간 거고, 노황 부조, 그러니까 날바람, 노벽 탈락, 노벽이 탈락하면 안 되겠죠. 내 아무리. 그 다음에 이상조, 장인물 평양, 장인물을 잘못 넣은 거예요. 평양 이상 등에 의한 열분기의 휴풍시 침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입이 발생한다. 이런 것도 냉입에 대해서 뭐 원인을 몇 가지 적어보라 이러면 이렇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냉입의 현상이 뭐냐 이러면 밑에 거는 적지 말고 여기에 노상부열이 현저하게 낮아져 일어나는 사고다 하는 걸 적으면 되겠습니다. 51번 고로에서 노정 압력을 제어하는 설비는 septum 밸브입니다. 에어 블리드라고도 하며 노정 압력에 의한 설비 보호를 위한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역류해서 폭발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게 septum 밸브다. 이 septum 밸브도 자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53번 다음 중에서 코크스로 가스의 발열량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뭐 이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식도 없고 산출하는 것도 아니니까 4750kcal per 세제곱미터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55번 고로의 어떤 부분만 어느 한 부분만 통기저항이 작아서 바람이 잘 통하여서 다른 부분과 가스 상승에 차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현상을 벤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미끄러짐, 통기성 차이로 가스 상승차가 생기는 현상이 벤틸레이션이며 이 때문에 장애물 강화가 빨라지는 현상이 미끄러짐 슬립입니다. 57번 고로의 슬래그 연기도를 1.2로 조업하려고 한다. 슬래그 중 SiO2가 250kgF라면 석회석 약 어느 정도 필요한가? 단 석회석 중 유효 CaO는 56%이다. 밑에요. SiO2분의 CaO가 연기도죠. 근데 여기에 이제 SiO2가 얼마라고 했으면 200이다. 그죠? 근데 석회석이 필요한데 얼마? 유효 CaO, 그 석회석 중에서 필요한 것이 생석회예요. 그게 얼마냐면 56%니까 0.56 합니다. 그러면 1점입니다. 그럼 CaCO3는 0.56분의 250 곱하기 1.15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535.7kgF다. 이거 꼭 좀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7번까지 했고요. 자, 이제 181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59번 재계류초의 SK 번호가 31번일 때의 용융연화점 온도는, 이거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하나를 외워가지고 보통 20도씩 올라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1번씩 올라갈 때 20도씩 된다. 요것도 어느 곳에서는 1530도, 1550도인데 그건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1690도를 묻고 있네요. SK31은 1690도입니다. 만일 여기 이제 뭐 33번을 물었다든가 하면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요. 20도씩 올리면 됩니다. 자, 고로에서 환원 반응하는 주요 원료인 코커스 역할이 아닌 것은, 코커스 역할이 이것도 굉장히 이제 실기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고체 탄소일 때 철 성분을 직접 환원합니다. 고체일 때. C 일부가 선철에 녹아 선철 중 탄소 역할을 합니다. 철 용융점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화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열원, 자, 요것도 이제 요런 게 외우기가 좋겠죠. 열원, 통기성 향상, 뭐 스페이스 이런 건 몰라도 통기성 향상, 그 다음 열교환 매개체, 요런 식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빠는 이제 녹은 금속이 빠져나가는 뭡니까? 통액성도 있습니다. 통액성, 그죠? 그래서 하나 더 표시해 준다면은 통액성, 요거는 주관식으로 해두는 게 좋습니다. 통액성, 통기성, 통액성, 이건 이제 다 포함되죠. 여러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로 휴풍 작업을 할 때 주의사항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휴풍 작업할 때 노정 및 가스 배관을 부압으로 하지 말 것. 그 위에 너무 낮추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밑에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스를 열풍 밸브로부터 송풍기 척에 역류시키지 말 것. 그럼 잘못하면 이게 역류해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제진기의 전기를 필요 이상으로 장시간 투입하지 말 것. 이런 거 다 휴풍 작업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블리드가 불충분하게 열렸을 때 수봉 밸브를 잠그거리라는데, 에어 블리드 충분하게 열렸을 때는 수봉 밸브를 닫습니다. 자, 요거 두 개가 공이, 수봉변도 가스가 역류해서 폭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꼭 좀 알아두시고요. 코렉스 이거는 지금 포스코에서 채용하고는 파이넥스와 재래식 고로 방식 그 중간 단계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용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전기로 고로 코렉스 미니밀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이 제철 방식에는, 그 중에서도 코렉스 방식은 철광석 유연탄 가공을 한 뒤 용광로에는 샘물 제조하고, 고로 방식과 달리 철광석 유연탄을 가공하지 않고 바로 용광로에 넣는 방식입니다. 이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환경 보전 측면이 강합니다. 자, 그러니까 용광로 고르죠. 이거는 철광석 유연탄을 소결광이나 코크스를 가공해서 만드는데 코렉스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조금 알아두시고. 그 앞 페이지에 앞 페이지에 뭐냐면은 몇 페이지가 있었느냐 하면은, 요거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앞 페이지에 36번 그 부분이 36번 부분이 35번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176페이지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176페이지에 거기에 35번하고 36번이 바뀌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여기 36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